얘기를 좀 해볼까요? 무슨 얘기를 해요? 아까 정해줬잖아요. 우리 스톰의 차슈아님이 오늘 이런 얘기 해야 된다 정해주셔가지고 네,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네, 그 네. 약속은 지킨다. 다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해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몇 개라도 뭐였죠? 그게 아까 첫 번째가 뭐였지? 김경수 통합 발언. 네, 김경수 통합 발언. 김경수 통합 발언 뭐죠? 그냥 트림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아니, 깜짝 놀랐어요. 트름 뭐지? 죄송합니다. 네. 김경수에 대해 얘기하면 트름이 나옵니까? 커피가 이낙연은 너무 나갔다. 뭐 이 발언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사실 이 뉴스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박용진 뭐 이렇게 쭉 만나고 이제 릴레이를 했는데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에 뭐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이낙연을 만나야 되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근데 김경수 지사도 이낙연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김경수 씨가 이제 그동안 처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이런 비명계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하고 이럴 때 이재명 대표 그동안 이제 사과해라. 그 내쫓았던 사람들한테 사과해라라는 식의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뭐를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얘기야 이제 이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위주의 이제 질문들을 했을 거 아닌데 그 이제 유명 팟캐스트 및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 네. 거 가지고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했으니까.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코멘트에 이제 수위가 많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그 얘기하면서 지금 반극우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넓게 어쨌든 연대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지금 조명이 약간 출력이 약해졌네요. 그러네요. 네. 연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면 반극우 연대를 만드는데 지난번에는 막 무슨 뭐 사과도 하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럼 그 연대 뭐 이낙연 전 총리도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양반 너무 나갔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도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것인데 뭐 하여튼 너무 나갔기 때문에 거기는 뭐 이렇게 연대 대상은 아니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뭐 지금 뭐 어떤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고 대충 사람들의 반응은 물론 이제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들이 다르겠지만 좀 고구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친명 이쪽에서는 그 우호적인 이제 어쨌든 말의 수위가 좀 조절이 된 거잖아요. 이전과 비교해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우호적인 분위기거나 뭐 그렇진 않았던 것 같다. 근데 어쨌든 뭐 반극우연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전보다는 발언의 수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조절이 됐다 뭐 이런 느낌이기는 하죠. 네. 이낙연 총리가 요즘 이제 윤석열, 이재명 동시청산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세게 발언을 하고 다니고 계시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민주당 사이드에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원래 통합의 1단계는 당내 통합이고 두 번째가 이제 당 바깥의 연대잖아요. 민주당 시선을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어쨌든 그 새미래 민주당인가? 어쨌든 다른 당이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이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있으려면 뭐 좀 다른 그런 거지 뭐. 이낙연 총리 자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비명 만나면서 통합하는 행보하는 듯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랑은 조금 뭐 다르지 않냐 싶기는 하더라고요. 뭐 이제 이낙연 개인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근데 이제 소속이 뭐 이 반극우 연대라는 게 뭐 어떤 수준의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이 전체 본문을 보지 않아가지고 어떤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다만 이낙연 전 총리의 뭐 이재명, 윤석열 뭐 동시청산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전에 이제 그 계엄 선포하기 이전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이상한 방향으로 얘기가 갈 수가 있다. 지금 이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해갖고 지금 내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둘을 동시에 청산하자 이런 얘기는 맥락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가령 오늘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뭐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까?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일종의 이제 1987년 체제의 청산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왜 이게 그런 게 필요하냐라면은 양쪽이 너무 이제 절제를 하지 않는다. 이게 뭐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을 막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담론 중에 왜 이제 극단주의가 돼가느냐에 있어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의 집권이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원래는 민주주의가 절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이제 좀 설계가 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더 이상 절제하지 않는 극단주의들 때문에 이게 망가졌다라는 어떤 그런 진단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절제를 하는 그러한 어떤 이 제도를 되살려야 된다. 제도의 취지를 이제 존중하는 차원에서 뭐 이런 지적을 뭐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그런 이제 지적 자체가 유효하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고 유효하냐에 대한 의문도 있고 네. 그리고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인 해법이라고 보거든요. 네. 다시 엘리트적인 어떤 그러한 환경에서 절제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냐 이게 국면이 지금 이 극단주의의 이 페이지로 넘어왔는데 그런 의문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간에 그 얘기인데 이 얘기를 이제 갖고 와서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절제를 하지 않아. 그 절제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일례가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재명은 탄핵을 29번을 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르죠. 완전. 이게 바로 정확히 뭐냐? SBS 정치쇼에 나가갖고 김준우가 이 방송 때려칠 뻔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저 이렇게 하면 방송 못합니다라고 얘기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 이 윤석열이 계엄 선포한 게 문제라면 민주당이 탄핵 29번 한 것도 문제다라고 상대편이 얘기해가지고 그날 김준우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방송 못한다. 예? 계엄은 지금 정확하게 거기에 나와 있는 법대로 계엄을 뭐 선포한 거면은 그러면 백보양보해서 이제 그런 논리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죠. 네.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법 밖으로 나가고 헌법 밖으로 나간 이 사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인들을 체포해가지고 어디 한동훈 씨도 집어넣으려고 그랬잖아요. 체포해갖고 집어넣으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거랑 그 김준우 변호사의 이제 표현을 빌자면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탄핵을 한 거랑 그게 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른 행위를 해가지고 두 개의 뭐 동시 청산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맥락이 이상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게 뭐 다른 얘기면 그 다른 얘기임을 한번 설명을 해봐라 좀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범민주당의 지금 그동안의 이제 흐름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비명계 인사들을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뭐 당신 얘기도 일리 있어 그 이제 그 정점이 임종석이었어요. 사실.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만나가지고 임종석이 이제 면전에서 나는 이재명 말고 이재명하고 대립각 세우는 사람 응원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죠. 뭐 얘기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다. 차라리 그쵸.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가 기사를 보면은 친명계 속내 이런 게 나와요. 친명 측의 속내. 아니 차라리 저렇게 그냥 계속 얘기를 하고 저렇게 들이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일종의 들러리 세우는 효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명계 측에서 우리를 들러리 세우려는 거야? 기분 나빠했다는 기사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득 아닙니까? 친명 쪽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나은데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체포동의안 처리할 때 가결부결. 네,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가결될 걸 예상했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가결될 걸 예상을 했는데 그때
검찰하고 당내에 이제 일부하고 짜고 연관 있는 거 아니냐. 네, 짜고서는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동안 했던 거는 다 쇼가 되죠. 아니 그동안 그러면 임종석 등등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 얘기를 또 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게 문제 이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를 쭉 던져가지고 이전에 잘 빌드업 해놓은 거를 빌드업 해놓은 게 모래성이 돼버린 거죠. 얘기가 다 이상해집니다. 그 요런 거를 옆에서 코치를 잘 잡고 말려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하나만한 얘기 되죠. 그렇죠. 그 괜히 그걸 쌓아놓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또 이제 뭐랄까 이렇게 단돌이 하는 이런 이제 발언을 한 것 같긴 한데 이재명 대표가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분이 다 나갔기 때문에 또 봐라 위장 쇼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아마 고심이 되게 깊을 거다. 지금 오늘 뭐 발표된 거는 무슨 윤호중 강훈식 이렇게 비명계 인사로 선본 꾸리면서 통합 행보한다. 선대위원장 윤호중 원내대표 선대본부장 강훈식 전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강훈식이 전 의원이에요? 전 의원 아니에요? 강훈식 되지 않았어요? 됐나? 지금 의원과 전 의원들이 다 헷갈려가지고. 박용진은 전 의원. 박용진만 알아요? 네? 몰라요. 같은 AMC다 이겁니까? AMC 선배님이다 허영도 이거예요? 압니다. 네? 대장정 선배님이다 이거예요? 의원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의원이 충남 아산 의리네. 강훈식 의원은 의원이 맞습니다. 의원 맞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 출신의 강훈식 의원 지금 현역이라고 지금 실드 쳐준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지금 김민하 선생 입장에서는 강훈식은 다음에 낙선입니까? 아니 요새 누가 의원이고 누가 의원이 아닌지 관심이 없다. 하고 국회의원들이 다 거기서 거기다.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도 지금 잘 모르겠고 이제는 그렇죠. 하여튼 사실 마음이 떠났어요. 네. 뉴스, 평론, 무슨 이런 거.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네. 왜 사는가 이런 쪽으로 마음이. 살아서 뭐 합니까? 네. 이게 전형적으로 제가 부러워하는 어떤 도교 좌파적 감수성인데 무의자연적. 지금 이렇게 쭉 이제 댓글 쓰시는 거 보세요. 네. 김변은 오늘 눈이 더 조그마해졌네 이런 거 쓰시고.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엔 통합 이야기 맥락대로 들어오세요. HP2027 이렇게 하시고 우수 변호사님 개강에서도 피곤하신 듯. 어떻게 하셨지? 전체 흐름을 보지 않고 쪼개서 분석하는지를 모르겠네. 네, 이렇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늘 불가피하게 유교좌파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있다라고 강변하는 쪽인데. 하지만 저는 늘 김민하와 같은 도교좌파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무의자연적이고. 도교는 모르겠고, 도교까지는 묵가에서 쇼부를 봅니까? 종교는 인민아편인데 도교를 옛날에는 도교가 종교였는데, 도교 계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오드미교라고. 오드미교라고 쌀 5대를 바치고 이제 오드미교 장갑. 미나찡 몬스터 헌터 와일드가 출시됐습니다. 힘을 내세요. 몬스터 헌터 와일드 저 몬스터 헌터는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몬스터 헌터는 하지 않는다. 몬스터 헌터는 저는 그런 게임이 있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불교좌파 박노자까지 나왔네요. 네. 그렇죠. 네. 미나님 평론 좋지만 댓글까지 평론은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있고. 좌파 너무 어렵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 관련. 하여튼간에 이재명 대표는 이 발언이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이 지지율도 그렇고 차기 대통령 유력 인사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에 걸맞는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를 계속 줄 수 있는 행보와 발언을 해야 돼요. 저더러 여기다 대고 전체를 들어봐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는 그런 얘기는 이제는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 수준을 넘어서야죠. 그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이게 계속해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까? 하나라도 이게 뭔가 대통령답지 않아 이런 평가를 이제 받는 것들이 계속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위와 자리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이재명을 헐뜯어가지고 무슨 뭘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이제 얘기 안 할 수 없는 그런 이제는 그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하더라도 대통령답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야 된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옆에서도 그 민주당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뭐 하여튼간에 뭐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걸 가지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하지 않아도 될 말인데 그잖아요. 그게 굳이? 여하튼 늘 얘기하지만 유력 정치인은 표현의 자유가 없다. 뭐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그런 마인드로 사는 게 맞지 않나. 유력 정치인 김준우의 생각이다. 네. 통합 얘기하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원샷 통합 경선 뭐 이런 걸 내놓은 모양이에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고 뭐 그러는 모양인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기사 보면 많이 나진 않지만 갑론을박이 조국당에 되게 많다. 그러다가 뭐 이제 조국 대표 뜻을 그 뭐라고 해야 돼? 옥중 통치라 그래야 돼? 네,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1차로는 뭐라고 하죠? 그 컷오프를 하고 2차 경선, 3차 결선 투표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의 원샷 경선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많진 않아서 이런 류의 구상들은 사실은 또 진보 쪽에서 옛날부터 많이 했던 구상들인데 뭐 민중경선론 뭐 이런 건데 사실 현실적인 제약들이나 시기적 제약들이 적지 않아가지고 사실 이게 성사되기란 건 또 늘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예, 정의당도 최근에 유사한 걸 좀 고민한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진정성 여부랑 별개로 그냥 그게 과연 성사가 될까? 성사될 수 있는 시기적인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잘 되지 않죠. 네. 잘 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런 형태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범주가 민주당까지 포함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로 하려면은 공동의 어떤 목표와 공동의 이제 그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노선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뭔가 우리는 이 점에서 함께한다. 이걸 걸어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잡은 그 어떤 그 선거의 방향하고 조국 혁신당이 추구하는 선거의 방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다르잖아요, 얘기가. 뭐 민주당은 일단 약간 우클릭을 한 거고 중도 보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꼭 그게 노선으로서 우리는 중도 보수 아니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해 이건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운동장을 넓게 쓸 거야. 그리고 어떤 주류적인 어떤 그런 노선으로 할 거야. 이재명 대표 이재용 만나잖아요. 네, 이런 걸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류 정치 세력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행보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조국 혁신당은 그게 아니고 이런 노선이 지금 불편하다는 기류인 거잖아요. 그렇죠. 조국 혁신당. 우리는 뭐 거기가 뭐 정의당은 아닙니다만 정의당은 아니에요. 뭐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아무튼간에 뭐 정의당은 아닌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뭐 하여튼 어떤 종류의 진보적인 어떤 뭐 그런 부분을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 어떤 어디까지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거냐 여기 좀 의문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보세요. 벌써 얘기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그게 왜 그런 거냐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갑론을박을 합니다. 이제 범주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그리고 요거를 성사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가지고 또 이거를 하느라 사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한줌 그 진보스들도 이거를 못했는데 이거 한 적 없죠? 없죠. 한 적 없어요. 없습니다. 맨날 말만 꺼내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온갖 무슨 말은 많았어요. 민중경선제 무슨 뭐 그다음에 이거를 또 하려고 뭐 가설정당 무슨 뭐 무슨 뭐 이런저런 뭐 아이디어들 뭐 하나로 했다가 다시 돌아갑시다 뭐 등등. 지난번에 녹색정의당은 뭐 그 돌아가는 거는 총선 때 돌아간 거죠. 네. 그 거의 그게 뭐 하나로 했다 돌아간 거는 거의 그 유일하게 하지만 성과는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거지만, 예. 근데 아무튼 거의 이제 된 적도 없어요. 네. 한 줌도 안 되는 분들도 못 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큰 데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여러 논쟁거리가 있는 것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죠.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 내에서도 의견 정리 안 될 거예요. 아니 일단 이거를 한다가 1차적인 것 같은데 플랜 B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입장 정리가 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이걸 한다도 제가 볼 때는 조국 혁신당에서 완전하게 입장 정리는 안 됐을 거예요. 발표한 거잖아요. 당 대표가 발표를 한 거, 권한대행이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부에서 다 뭐 그럽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조국 혁신당에 계신 분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좀 이게 다양하시죠.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과거 정의당에 있던 분도 있고. 네, 우리 잘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순조롭게 되는 그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죠. 그게 뭐 냉정한 판단이나 진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저더러 잔인하다고 뭐 진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2번 죽이는 김민아 그만 때리길 제안한다. 네. 한 줌 단위네. 네. 부들부들 네. 서로 죽고 죽이는 투기.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평온한 준우님 날 때리길 바랬나봐요. 네. 평화를 사랑합니다. 다행히 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기후 민생당이라는 당이 아직 있습니다. 민생당이 기후 민생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난 총선을 대응했는데 다시 그 당이 민평당으로 이름을 다시 바꾸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이제 본 것 같은데. 민평당으로요? 네. 민주평화당으로? 네. 그런 뭐 잡소식이 있습니다. 뭐 잡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뭐. 이수봉 씨 아직도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게 지금 대표는 계속 예전에 그 대전 쪽에서 활동하시던 서진이라는 분이 계속 대표로 등록이 상관이상으로는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왕년의 운동권들이 어떻게 모든 정당에 이렇게 다 퍼져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 운동권 특색 아닐까요? 어떻게 모든 정당에 다 있나 이렇게. 그래. 이게 신기하다. 익명님이 이제 이름 바꿔서 벌써 민주평화당 바꿨나요? 이미 됐어요? 선관위 등록은 제가 며칠 전까지는 아직 있었는데 선관위 기준으로 제가 봐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기우는 거들 뿐. 아니 그 민생당에 왜 되냐면 정의당 그 비례 자천으로 추천하고 해서 후보를 내부에 경선할 때 등록을 안 하신 분이 있는데 잘 모르는 분이 있었어요. 이런 분이 뭐 등록을 하다 말았네 이렇게 했었는데 내부 경선할 때 나중에 그분이 기후민생당 비례후보에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의당이 사민당, 조국당,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생당까지도 퍼지는구나. 이 정의당의 그 인력 수출, 새로운 진보, 세미래까지 해가지고 개혁신당까지 해서 이제 없는데 없구나 이런 생각을 그만큼 이 진보 정당의 정체성, 노선, 가치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고 그 어떤 중심축이 이게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다양하게 지금 이제 반영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김준우의 야망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야망이 지금 이 방송에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막 불타는 눈빛을 보십시오. 지금 야망에 불타는 눈빛이 지금. 어쨌든 그 원샷 경선은 뭐 진정성이랑 별개로 진정성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쉽지 않을 거다. 잘 안 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사실 이제 좀 미국산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는 정당 정치라는 측면에서 정당의 후보는 정당이 탄탄하게 정당 조직이 받쳐준 상태에서 정당이 선출을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뭐 전술로서 뭐
고려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당이 선출을 하고 그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전술 속에서 뭐 이렇게 뭐 서로 후보들 간의 연대 연합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후보 선출 자체를 완전히 정당 간의 벽을 허물고서 와 해가지고 이렇게 선출하는 게 정당 정치의 원리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그 진보신당이 김소연과 김순자 두 명의 대선 후보로 지지가 나뉜 그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그 슬픔이 또 있죠. 네, 그 슬픔이 또 있습니다. 네. 슬픔이 있어요, 그게. 네. 진보신당 해가 나왔던 해에 많은 일이 있었다.